안녕하세요. 투자보감의 김나연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성공 투자하셨나요? 아니면 종목별 차별화 때문에 고민이 많은 하루 보내셨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 어디까지 더 가져가야 할까? 또는 어디서 손절을 해야 할까? 고민이 깊으신 분들을 위해서 종목에 대한 진단부터 처방까지 한 방에 속 시원히 해결하는 시간, 저희 투자보감이 어려운 시장을 건강하게 헤쳐나가기 위한 투자의 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저희 투자보감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종목 상담 신청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릴 텐데요. 전화 02377-220269번, 02377-220269번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되고요. 저희 문자 참여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1899-9738, 1899-9738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낱낱이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실시간 종목 상담에 앞서 좋은 기법으로 종목을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투자보감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사임당 함소회 전문가의 핵심 비법이 담긴 투자보감 함께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신사임당 함소회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은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오후장에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오전부터 시장을 봤을 때 한국과 미국이 금리가 역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들이 양매수를 해주는 모습,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루머로 의해서 지금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해주면서 제약주들은 하방 VI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루머의 첫 번째를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은 외국계 바이오 펀드가 나가고 있다, 무산이 되고 있다, 이런 루머들이 나와주면서 그런 이제 악재가 좀 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라젠이 이제 임상 관련된 그런 결과가 연기가 된다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제가 봤을 때는 신라젠이 급락을 하면서 다른 제약주들 바닥 대비 이제 급격하게 상승했던 종목들이 하락폭을 키우는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이런 흐름이 나와주고 외국계 바이오 펀드가 자금이 지금 나가고 있다면 우리나라 바이오는 무너지는 것인가? 라고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바이오 관련된 악재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나와준 악재가 아니라 어느 정도 루머에 의해서 주가가 등락폭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공포 심리를 맨 처음 유도했던 게 네이처셀입니다. 이 네이처셀 이후로 지금 제약주들이 이제 꾸준히 이런 등락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특히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사 보고서가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종목들은 하한가를 간다든지 20%, 10%대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주면서 이 코스닥 시장의 공포 심리를 지금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한가 갔던 종목들이 장마감하고 나서 감사 적정 보고서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시간의 상한가 가는 이런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투자보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3월, 4월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좀 유념하셔라.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재무적인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폐주가 동전주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고점 대비 이제 꾸준히 이제 저점을 깨면서 살아가는 차트들은 조심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하셨다면은 지금 시장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제약주들 힘좋게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 네이처셀이 하락을 하면서 이제 동반은 이제 반대로 수혜가 되는 이제 골관절염 치료제라든지 이런 관련된 파트 그런 종목들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고 급등 시세를 준다고 해서 추격 매수를 해야 하진 않겠죠. 왜냐? 이런 이슈들로 상승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런 이슈로 상승한 종목들은 관망을 하시고 다른 종목들, 제약주 안에서 순환매가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셔야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와 지금 2018년도의 흐름이 굉장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는 전형적으로 기대감으로 움직임을 보여줬다면 지금 시장은 실적이 받쳐줄 수 있는 혹은 실적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가져가야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약주 안에서도 이런 실적 모멘텀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M&A를 통해서 이런 이제 그 사업적인 면에서 확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을 끌고 가셔야지 그 외에 잡주들을 잘못 가지고 가면은 이 종목들 수익을 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약주가 루머에도 등락률을 보여준다는 것은 제약주의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제약주가 기대감으로 갈 때 수익을 보는 것은 좋지만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잘못한다면은 이런 루머에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던 종목들, 제약주들 한번 AS를 하고 가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제가 어제 서울제약이라는 종목이 이제 통화를 통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상담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 뭐라고 말씀드렸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 거래량 동반된다면 급등 시세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등 시세를 줬습니다. 오늘 장에 이 종목이 16%대 상승률을 보여줬고 이 상방 저항대를 뚫어주면서 이 종목이 급등 시세 주고 이제 시장이 제약주가 무너지면서 영망치형 캔들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서울제약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제 매수를 하셨던 분들, 제가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편입을 했었는데 이 종목을 이제 편입을 하셨던 분들은 수익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스코비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임상 관련된 기대감으로서 또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제가 매수 타점이다. 이 종목 이제 과거에 이제 영망치형 캔들로 빠졌던 이제 거래량 동반하면서 이제 윗꼬리 캔들을 길게 뽑아줬던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해준다면은 거래량 동반하면서 급등 시세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 어제 저녁장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이제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명문제약, 저번 주 금요일 날에 편입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에 편입하고 월요일 날 소폭 상승, 그다음에 이제 꾸준히 가지고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장에 치매 관련된 종목들 순환매 나와주면서 명문제약이 16.4%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신사임당은 단기 매도가를 얼마를 잡아드렸느냐? 단기 매도가는 제가 9,500원대를 잡아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종 매도가는 10,000원대 부분을 본다고 했었는데 이 종목이 오늘 장에 1,100원대까지 터치를 하면서 이 종목이 단기 그다음에 최종 매도가까지 이제 도달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금요일 날 방송을 보시고 편입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셨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제 파미셀이라는 종목이 상담이 들어왔었죠. 이 파미셀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 매도를 해야 한다. 그다음에 이제 이 종목이 이제 바닥 대비 이제 큰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은 꼭 매도를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매도하셔서 대응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주가가 단기 과열 구간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급등 시세를 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 과열 이 지정되는 기간이 조금 더 연장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면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브리핑을 하고 갈 텐데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제 좀 한 줄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루머에 흔들리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루머에 흔들린다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지 않고 이 테마 성향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이제 하락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락하니까 매도해야 할까요? 이런 코스닥 시장 지금 루머 도는데 매도해야 할까요? 제약주 무너지는데 매도해야 할까라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겠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음봉이 나와줄 때, 시장이 밀릴 때는 매수 타점이다. 시장이 올라가줄 때, 종목이 올라가줄 때는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매도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 타이밍이었지 매도 타이밍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시장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내일까지 시장은 좀 변동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되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아직까지 나와주지 않았다면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주 루머에 의한 급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하게 나와준 악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악재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내일 시장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점 대비 급등 시세를 줬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외인과 기관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와졌기 때문에 내일 시장도 하락해질 수 있다. 그래서 떨어진 칼날을 잘못 잡아서 손실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종목이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장에는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루머,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을 이 상승으로 견인을 했던 제약주들의 이런 루머에 의한 하락으로 인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겪고 가야 하는 부분이다. 이 제약주 같은 경우에도 좋은 종목은 오늘 장에도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바닥 대비 올라갔던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10%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테마도 봐야 되지만 이 기업의 성장성, 그다음에 이 기업의 재무 구조를 꼭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고 가셔야 내일 장에도 대응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내일 장에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되고 그동안에 이런 불안한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하락했던 종목들이 오후장에 매수 타이밍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유념하시면서 오늘 내일 많이 빠졌던 종목들 저가 매수하셔서 좋은 수익을 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하락했던 종목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시장의 등락률과 관계없이 꾸준히 하락하는 종목들도 보유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종목들 오늘 신사임당한테 보내주신다면은 이런 종목들을 들고 가야 할지 정리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장세 진단과 또 관심주 분석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 투자보감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더 안내드리겠습니다. 문자 1899-9738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제가 낱낱이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대폰 번호 뒷자리 2463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일제약 13,300원, 매수 30%,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신일제약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일단 신일제약 매수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13,300원에 매수 30%입니다. 13,300원이요?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장에 제약주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신라젠이라든지 티슈진, 하방 VI 나왔습니다. 그 외에 뭐 HLB 생명과학, 그다음에 이제 뭐 차바이오텍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하락폭을 좀 키웠었는데요. 지금 저점 대비 100%, 2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이 정도 조정폭으로 여러분들이 뭐 걱정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일단 고점 매수하신 분들은 걱정하시겠지만 저점 매수하신 분들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신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 하락률 대비 이런 시장의 움직임 대비 크게 뭐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았다. 저라면은 이 종목을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이 종목은 철저하게 어떤 누군가가 주가 관리를 해주는 그런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차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뭐 호재성 이슈로 가는 것보다는 시총을 보나 유통 주식수를 보나 이 종목의 움직임은 어떠한 세력이 좀 주도적으로 이끄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이런 물량이라든지 이제 시장에 이제 차트를 만들어가면서 매집 후에 이제 급등 시세를 주기 직전의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신일제약 같은 경우 일단 가벼워서 급등 시세를 줄 수 있지만 어디까지 갈지는 14,200원대 돌파 여부를 봐야 합니다. 월봉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이평선 수렴하는 캔들이 3월 달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3월 달에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를 해주고 상승을 해준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15,000원대까지 열려 있고요. 이 구간대 돌파하면 제가 봤을 때는 상방에 데드 크로스 구간이 17,000원대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15,000원대에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몇 달 좀 끌고 가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17,000원까지 끌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신일제약, 단기적으로 15,000원대까지 열려 있으니까 계속 보유하시라 말씀하셨고요. 중장기적으로 15,000원대 돌파하면 17,000원대까지도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신가요? 현대 IBT요. 네, 현대 IBT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6,260원에 네. 85%예요. 네, 6,260원에 85%요, 시청자님. 예. 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이게 중간중간에 제가 자꾸 물타기를 했어요. 그러셨어요. 예. 네, 이게 지금 비중을 굉장히 많이 실으셨잖아요. 네, 물타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 종목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 좀 손실해 보고 있으신데. 예, 좀 어느 정도 가겠는가 좀 잘 좀 봐주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좀 갈 수 있을지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전문가님. 현대 IBT 6,260원에 85% 물타기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비중까지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일단 뭐 감사보고서는 나왔으니까 뭐 한시름 덜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우리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식사는 맛있게 드셨어요? 예, TV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물타기를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종목을 뭐 좀 메리트를 좀 느낀 부분이 있으세요? 그 좀 괜찮다고 주위에서 그러길래. 주위에서요? 예. 원래 지인 추천주 사는 거 아닌데? 지인이 추천한 거예요? 예. 이 주식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추천을 받았을 때 이제 꼭 사지 않아야 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지인 추천주거든요. 네. 네, 뭐 그 지인은 이 종목을 추천하면서 얼마까지 들고 가래요? 모르니까 여쭤보는 거지요, 지금. 추천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추천하고 나 몰라라예요? 안 그래요? 글쎄요. 일단 뭐 항염 저만제 관련된 그런 이제 종목이에요. 그다음에 예. 뭐 최근에 뭐 한국콜마라든지 뭐 캐몬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업무 협약하면서 어느 정도 뭐 사업적인 면에서는 좀 확장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다만 지금 뭐 흐름을 봤을 때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에 매물대가 굉장히 세요. 주봉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량 튀면서 올려줬던 가격대가 7,350원대거든요. 네. 근데 이 가격대를 돌파하면은 항상 그 대시세를 주지 못하고 밀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 많은 거래량이 지금 어디에 묶여 있을까요? 7,350원대에 묶여 있겠죠. 네. 그러면 이 종목은 이 물량을 소화할 만큼 거래량이 딱히 터진 적이 없는데 올라가면 주가가 이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밀릴 수가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코제가 나와주지 않는 이상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가격대에서 좀 더 큰 시세를 주려면 엄청난 호재성 이슈가 나와준다든지 아니면은 이 가격대에서 이제 좀 물량을 많이 돌리면서 개인 물량을 소화를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근데 월봉, 주봉을 봤을 때 네. 이런 뭐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중간중간 2014년도부터 이런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래도 과거의 흐름보다는 좀 개인 물량이 좀 가벼워졌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면 네. 지금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 쌍바닥 패턴 나와주고 중장기 이평선 지지받아주면서 저점 높여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간이 과거의 이제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7,350원대까지 한번 봐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만제라든지 뭐 항암제, 항염제 이런 파트로 지금 뭐
주식시장에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 성향으로서 한번 엮여가지고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어찌됐든 뭐 손절보다는 수익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단기 목표가는 7,350원대 잡아드리고 그 다음 목표가는 지금 설정하기엔 조금 애매하네요. 그래서 뭐 길게 들고 가실 게 아니라면은 제가 잡아드렸던 7,350원대에서 비중을 많이 줄이시는 걸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비중이 크시잖아요. 네. 그래서 7,350원대에서 매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다음 이제 중간 저항 구간이 이제 7,000원대인데 한 6,900원부터 한번 반매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아, 예. 네, 여기 터치하고 다시 밀리면 시간이 좀 걸렸다 가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라는 건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 일단 이제 한 종목의 비중이 크다면은 좀 분산을 해줘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6,900원대에서 한번 익절하시고 그다음에 주가 움직임 보신 다음에 최종 매도는 한 7,350원대에서 분할 매도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현대 IBT 6,900원대에서부터 물량 반 정도 매도하시라 말씀하셨고요. 이 남은 물량으로 7,350원 단기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휴대폰 번호 뒷자리 8780님의 문자입니다. 임당님 무지 사랑합니다. 임당님 덕분에 수익을 많이 챙긴 1일입니다. 어마무지 고맙습니다. 하트. 한국항공우주 53,359원 15% 매도 가격 좀 봐주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네, 사랑한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도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우리 앵커님이 사랑한다는 말을 보고 좀 설레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숫자를 잘 못 읽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요즘에 방산주 흐름이 좋더라고요. 어제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이 끝나고 이제 새벽 3시까지 좀 차트를 돌려봤어요. 근데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뭐 중국 관련된 종목들과 그 다음에 이제 방산주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흐름이 좋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추세 전환을 했고 이런 주가의 움직임이라든지 매동을 봤을 때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해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보유하고 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재무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들고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일단 뭐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매동을 봤을 때 이 한국항공우주가 한번 튀어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최근에 저점을 높여주면서 쌍바닥을 체크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상방이 241선 돌파해주면은 어느 정도 거래량 동반했을 때 급등 시세 줄 수 있는 패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앞전에 이제 차트와 비슷한 흐름으로 이 박스권 돌파 여부에 따라서 큰 시세를 줄지 아니면은 주가가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횡보를 할지는 일단은 56,800원대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월봉상까지 봤을 때는 이제 캔들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모습이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이 종목은 뭐 길게 끌고 간다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로 정리를 하실 거라면 55,000원대에서 정리를 하시고 한 몇 주 지켜보시겠다 하시면 주봉상 저항대 구간인 56,800원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말씀하셨는데요. 단기 목표가는 55,000원 잡아주셨고요. 나는 몇 주 조금 더 가져가겠다 하신다면 56,800원대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신가요? 크레인 사이언스요. 네, 크리넬 사이언스요. 예.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7,800원에 70%. 네, 17,800원에 70%면 지금 약간의 수익을 보고 있는데 언제 매수하셨어요, 시청자님? 요거 3월 15일 날 했습니다. 3월 15일이요. 예, 얼마 먼저. 한 일주일 정도 되셨네요. 예. 네, 이 종목 이렇게 비중을 많이 실으셨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느끼신 거예요? 항공사고서 한 4월까지 지켜보려고 그러거든요. 4월까지요? 예. 네네. 테마주도 조금 있는 것 같고 해서.
또 이제 좀 곧 이제 뭐 항사 같은 이런 것도 중국에서 그쵸. 좀 오고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네. 그래서 한번 갖고 가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절적인 그런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매수를 하신 것 네. 같은데 알겠습니다. 4월까지 가져간다면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을지 바로 물어볼게요. 네, 전문가님 크리넬 사이언스 17,800원에 70%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 4월까지 보유한다면 어느 정도 좀 시세를 볼 수 있을까요? 아, 매수가가 너무 높으신데. 아버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4월까지 들고 가실 건데 너무 늦게 입성하신 거 아니에요? 예, 좀 그런 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 한번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크리넬 사이언스는 누구나 아는 종목이잖아요. 예, 예. 네, 누구나 아는 종목이고 이미 바닥 대비 많이 올라서 이 종목을 가져가야 하나 싶네요. 그래서 한번 전문가님들 한번 의논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저기 문의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더 잘하나? 저는 미세먼지 가져갈 거라면 전 하츠 가져갈 것 같은데. 하지야. 네, 왜냐면 하츠에서 이제 생산하는 그 제품이 기술력도 좋고 제품도 좋다고 소문이 좀 많이 났더라고요. 이 그 가전제품 만드는 기업인데 여기서 만드는 제품이 좋다, 이 공기청정기도 좋다 해가지고 저도 좀 써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크리넬 사이언스보다는 4월까지 끌고 갈 거라면 하츠가 조금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근데 하츠는 지금 잡을 자리는 아니에요. 반전은 조금 더 밀리면 들어가고 싶긴 하지만 일단 좀 더 매력적인 종목은 하츠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크리넬 사이언스는 뭐 안전빵이죠. 안전빵. 안전빵으로 본다면 뭐 2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손절은 딱히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 이탈하면 정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동의합니다. 그래요. 뭐 정고점까지 보세요. 21,000원? 예, 저도 그 정도까지는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이 거기까지 갈 만한 건덕지가 되는 종목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조금 높은 금액 좀 잡아가 좀 마음이 조금 하긴 합니다. 가면 좋은데 예, 제가 봤을 땐 우려가 되는 걸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지금 뭐 바닥 대비 이 종목이 지금 3배 이상 뛰었잖아요. 예, 예. 3배 이상 뛰고 지금 고점에서 장대음봉 나와줄 때보다 이제 재반등 주고 나서 이제 고점이 낮아지는 쌍봉을 뛰었는데 이 구간대에서 이 10주선 이탈하면은 이 자리 깨지거든요. 근데 일봉으로 차트를 이제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괜찮긴 하는데 이러다가 또 무너지면은 급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그런 종목 많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그렇게 뭐 매력적이진 않아요. 솔직히 뭐 미세먼지로 한다면 잡을 만한 종목 많아요. 뭐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도 자리 좋고 그런데 굳이 크리넬 사이언스 잡고 가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정고점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지만 길게 끌고 가는 건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뭐 2만 원대까지는 볼 수 있지만 뭐 시세를 주면서 뽑아주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다. 물론 이 종목이 간다고 가정을 하려면 미세먼지 관련된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수급이 세게 받쳐줘야 21,500원 돌파하고 다시 밀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이 종목을 길게 끌고 가지 말고 단계적으로 정리하신 다음에 뭐 하츠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제 따로 준비해 놓고 있는 그런 뭐 이제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야, 이거 왜 그러냐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4월까지 들고 가는데 이거 뭐 10%, 20% 먹으면은 이 시간 아깝잖아요, 아버님. 예. 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 종목이 막 엄청 안 좋다가 아니라 굳이 들고 갈 거라면은 급등 시세 줄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겠다 이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시청자님 크리넬 사이언스 2만 원까지는 뭐 단기간에 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말씀하셨고요. 만약에 매수가를 이탈하면 정리하시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상담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제약주가 그렇게 많이 상담이 들어오고 있진 않은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앞서 실적 모멘텀에 있는 이제 안정적인 종목들을 좀 봐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그러한 종목들로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그런 종목들 알려드려야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약주도 제약주 나름이다. 이런 종목들을 이제 매수를 하실 때 아싸리 신사임당 추천주를 매수를 하시던지 제가 추천했던 제약주 중에서 투자보감 추천주 급락한 거 없어요. 차라리 뭐 이런 뭐 급락하는 종목도 고점에서 추격 매수 하실 바에는 명문제약을 사시지 그러셨습니까? 이 명문제약도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추천드리고 이 종목도 이제 뭐 매수하셨다면 다른 치매 관련된 종목들보다 세게 움직였으니까 이런 거 사시면 좋잖아요. 안정적인 종목들 시총이 2천억이 넘어가던 3천억이 넘어가던 이런 시장에서 악재가 나와줘도 급등 시세 주고 그다음에 별로 안 눌리고 다시 한번 제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들이 널려 있고 이런 종목들을 모르면 신사임당 찾아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놓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고점에서 매수해가지고 들고 갈 바에는 저라면은 차라리 투자보감 추천주라도 들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 내일 시장도 변동폭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명문제약처럼 급등 시세 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편입을 좀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금요일 날에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 추천드리겠다 해가지고 EM코리아 전고점 돌파하면서 급등 시세 줄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편입해서 이 종목도 16% 이상 급등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어떤 수익 내셨습니까? 좀 약간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 널렸어요. 고점 추격 매수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격 매수 하시고 지금 시장에서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이 명문제약, EM코리아 이런 종목들 후속주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시장에서 제약주 내에서 급등락이 정말 엇갈렸는데요. 제약주가 좋은 건 알겠지만 무턱대고 아무 제약주나 잡으면 안 되겠죠. 전문가의 눈으로 골라낸 좋은 제약주, 탄탄한 제약주 어떠한 종목이 있을지 오늘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투자보감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신사임당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휴대폰 번호 뒷자리 8913님의 문자입니다. 신사님 수고하십니다. OCI 152,000원 60%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트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OCI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OCI 뭐 말이 필요합니까? OCI 뭐 장기 종목으로 끌고 가실 분들은 들고 가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뭐 무역 전쟁이라든지 금리 인상 이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국, 북한, 미국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슈로 이제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미국, 북한, 우리나라 해가지고 이제 세 나라가 이제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런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이제 약간 증시가 호전적으로 이제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OCI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보는 구간이 아닌가라 판단이 되거든요. 저는 OCI라는 종목을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외적인 이슈, 뉴스, 찌라시 이런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종목만 보고 가신다면 OCI 들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셨다면은 지금 OCI 등락률이 그렇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고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을 때 중기적인 관점은 20만 원, 조금 더 길게 보면 30만 원까지 볼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특별한 이 종목의 악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은 매수 매도가를 잘 바꾸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주봉상, 일봉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추세 전환을 확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들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지금 일봉상 121선 지지받아주는 흐름, 상방에 이제 16만 5천 원대 돌파 여부에 따라서 이제 이 종목이 어떤 가격대까지 이제 갈 수 있는지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 가격대 넘기면 18만 원대까지 볼 수 있으니까 단기로 정리하실 거면 18만 원. 아니다. 난 중기적인 관점이다 하면 20만 원. 장기다 하시면 30만 원까지 끌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CI 세 가지 관점에서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18만 원, 중기 목표가는 20만 원, 장기 목표가는 30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한전 기술입니다. 네, 한전 기술이요. 네네. 예,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3만 원이고요. 네. 30%입니다. 네, 지금 3만 원에 30%면 약간의 손실을 보고 있으신데 네네네. 언제 매수하신 건가요, 시청자님? 현재는 한 3년 됐어요. 3년이요. 네네. 오래 가지고 있으셨네요. 네네. 네, 이렇게 오래 가져갈 생각에 매수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3년 된 거예요? 그때 한번 좀 가까이 왔는데 네. 그때 매도를 못 하고 음, 요번에 이제 또 좀 미리 오길래 네. 상담을 좀 드려봅니다. 네,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그냥 줄곧 계속 가지고 오셨던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어디까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바로 네네네. 물어볼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한전기술 3만 원에 30% 보유 중이라고 하시고요. 3년을 가지고 있으셨다고 하는데 이 종목 좀 어디까지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이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재료로 간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 어머님이 어떤 의도로 샀는지를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어머니 일정주로 사신 거예요? 아니죠. 오랫동안 물려 계셨으니까 이거 그냥 사신 거죠? 아이고, 예, 그때 이게 좀 한 3년 전에는 한 5만 원 낸게 갔거든요. 네. 그래가 이제 헐다 싶어가 샀는데 네. 세 번 전지를 샀죠. 네. 그래가 2만 8천에도 사고 5만 원에도 사고 막 이랬어요. 그래요? 우리 어머님 매수하시는 가격대가 굉장히 스펙타클하네요. 일단 한전기술이 요즘에 흐름이 좋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네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베트남 네네. 들렀다가 이제 그 UAE를 방문을 하는데 24일 날에 방문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원전 이제 수출을 이제 처음으로 했던 이제 나라기도 하고 이제 이런 네네. 원전 수출 관련된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네. 한전 기술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엮여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네. 종목은 일정주로 움직이고 테마 성향으로 한번 급등을 해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빠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 주 중에 한번 급등 시세 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이 종목을 이제 뭐 5만 원에서도 사시고 2만 8천 원에서도 매수하시고라고 하셨는데 저는 네.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셔서 더 큰 수익을 내고 싶으시겠지만 저라면은 이 종목을 올려줄 때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원전 수출 관련된 그런 일정으로서 이슈즈로서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지만 일단 이제 이걸 이면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신재생 파트로 어느 정도 이제 이 비중을 확대를 하면서 이런 전력 공급에 있어서 이제 원전이라든지 이런 화력 이런 쪽으로 이제 비중 축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파트가 또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약간 미지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럴까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월봉상으로는 솔직히 뭐 차트가 열려 있어요. 뭐 주봉상으로도 열려 있고 워낙 이 종목이 주가가 하락을 했었고 최근에 이제 거래량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주가 움직임이 좀 좋으니까요. 네네. 근데 이 종목은 뭐 실적 기대감보다는 약간 테마 성향이 조금 더 크다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의 움직임상으로 봤을 때 한번 급등 시세를 준다면은 저라면은 뭐 단기적으로 한 3만 3천 원대에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길게 본다면은 수익 실현한 다음에 4만 원까지를 볼 것 같네요. 4만 원까지 한 가고 싶은데. 근데 4만 원까지 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기술적으로 봤을 때 60주선, 60월선 이런 이제 장기 이평선까지 매도가로 이제 설정을 하는 그런 이제 투자자가 많이 늘어나서 이 종목이 시세를 주면서 이슈 받쳐준다면 테마 성향, 이제 단타 성향의 개인 투자자들이 4만 원대에 막 도달하면 매도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럼 조금 이제 기술적 분석하는 이제 야근 이제 투자자들은 그 가격대 밑에서 호가를 좀 낮춰가지고 매도를 하는 물량들이 나와줄 거예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정리를 할 거면은 결국에는 3만 5천 원에서 3만 8천 원대 이 사이에서 정리를 해야 전략 매도할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 네네.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일봉상으로는 3만 3천 원인데 일단 이 3만 3천 원 돌파 여부도 다음 주 일정이 얼마나 세게 가는지가 이제 중요한 구간이고 제가 보는 목표가는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을 이제 수출을 한다는 가정하에 그 가격대지 이게 이제 다른 나라로 가게 된다면은 조금 어렵다. 지금 이제 우선국으로는 이제 미국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 이제 원전 이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그런 뭐라고 해야 하냐 이 회사들이 지금 도산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미국이 우리나라와 조인을 해가지고 수출을 했을 때가 굉장히 베스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이 뭐 기사라든지 이슈를 보면서 긍정적으로 흘러가는지 아니면은 이게 좀 무산이 될 수 있는지 이걸 보면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33,000원의 전량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야 할지를 이제 다음 주쯤에나 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아시겠죠? 그럼 기사를 보고 한 4만 원까지 갈 수 있나 다음 주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봤을 땐 굳이 기사 안 봐도 차트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받아요? 일단은 지금 차트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33,000원대 돌파 여부를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으로는 열려 있어요. 상방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 종목이 지금 28,000원대가 매물대가 뭐 그래도 좀 뭐 약하진 않은 구간이었는데 이 구간대를 지금 돌파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한 38,000원, 45,000원 해서 4만 원까지도 좀 보거든요. 그거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구간일 거예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0시 시간에 얼마나 잘하든지 제가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네. 내가 얼마나 빌었어요. 아, 그래요? 얼마나 또록또록하게 잘하시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네. 할게요. 우연히 건강하세요. 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한전기술 우리나라 원전 기술 이 수출 이슈가 나오면 움직일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단기 목표가 33,000원 말씀해 주셨고 확언은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면 4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고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7164님이 오늘 처음 상담한 종목 이름을 물어보셨는데 신일제약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휴대폰 번호 뒷자리 6961님의 문자입니다. 몇 번째 질문인데 답답합니다. 화진 6,200원 25%입니다. 유독 이 종목만 밀리는데 진단 바랍니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지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지금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나 봐요. 문자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막 새로 고침도 안 되는데 일단 제가 뭐 그동안에는 이제 이 문자 오는 거를 이제 좀 뽑아 주시는 거 위주로 봤는데 제가 한번 봤어요. 한번 봤는데 이 화진이라는 종목을 자주 보내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봐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종목 좀 봐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화진은 이제 수소차 관련된 종목으로서 이슈가 받쳐줬었고 그래서 이제 시세를 줬었지만 이 종목은 지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큰 시세를 주지 못하고 꼬꾸라졌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꼬꾸라진 이유가 뭘까요? 뭐 다른 코오롱 머티리얼, 그다음에 대우 부품, 유니크, 시노펙스 등등의 종목들이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갑니다. 수차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충전소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가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충전소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성장성을 보고 이런 이제 충전소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화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슈와는 조금 먼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차 이제 내재 부품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좀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개미지옥입니다. 저는 이 종목에 왜 비중을 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수소차를 잡을 거라면 차라리 그 충전소 관련된 종목을 잡으셨어야지 이런 종목을 잡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게 베스트한 그런 선택은 아니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차라리 제가 알려드렸던 EM코리아, 일진다이아 이런 종목을 사셨던 게 더 나았을 것 같고 이 종목은 개인들이 물량 털어줄 때까지 못 가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과 개인들의 심리전과 개인들과 개인들이 누가 손절 쳐주느냐에 따라서 수익일지 아니면은 이렇게 횡보하면서 긴 시간을 갈지의 이제 그런 갈림길이기 때문에 선택은 투자자 우리 시청자님이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단기 지지 구간은 4,900원대입니다. 이 구간대 이탈하면 제가 봤을 땐 위험해요. 이 가격대를 이탈을 하면은 조금 더 급락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이 가격대를 종가 기준으로 지켜줘야 하고요. 단기 목표가는 5,400원대 잡아드리고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가려면은 제가 봤을 땐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만약에 급등하려면은 아싸리 투매 나와주고 4,500원대 지지 받아주고 가는 게 조금 더 빠르지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횡보를 한다면 오래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화진 4,900원 이탈하면 정리하시라 말씀하셨고요. 단기 목표가는 5,40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다양한 업종의 상담이 들어왔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관심주로는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제가 오늘 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새로운 종목을 들여야 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기존에 있던 종목을 다시 편입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저는 기존에 편입을 했던 종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기존에 이제 제가 이제 종목을 드릴 때 이 종목을 수익 실현을 안 하면은 종목을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개인 종목도 끌고 가고 하다 보니까 개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포트가 약간 자파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종목을 이제 길게 들고 가는 거를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는 그런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편입하는 종목이 다시 한번 이제 시세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다시 한번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편입을 했던 에이프로젠 제약인데요. 이거 뭐 길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에이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돌파하면 시세를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과 유사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서울제약. 어제 제가 자리가 좋다고 했었죠. 이 종목이 이제 앞전에 에이프로젠보다는 박스권을 덜 이제 만들었지만 이 종목도 이제 박스권 돌파하면서 오늘 16%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시총 1,100억대죠. 에이프로젠 제약 어떻습니까? 앞전의 종목보다는 시총이 크지만 요즘에 시총과 상관없이 이슈만 받쳐준다면 급등 시세를 줍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주가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저점 높여주면서 오늘장에 거래량 쫓아주고 영망치형 캔들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내일이라든지 다음 주라든지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승한다면 급등 시세 한번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아직까지 편입을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내일 시초가 이하 분할 매수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일 만약에 양봉 시작을 하더라도 내일 시장의 흐름이 지지부진하다면 음봉 한번 떠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봉 떠주면서 단기 이평선 지지바닥으로 내려와 준다면 5일선 부근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거고 내일 갭으로 상승한다면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시초가 이하 분할 매수하시되 시장의 흐름이 좀 지지부진하다면 4,500원대 이탈했을 때 이제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 종목 손절가는 단기적으로 하방의 지지 구간인 4,200원대 이 4,200원대를 손절가로 잡아드리고 목표가는 하방에 이제 강력한 저항 구간이 5,000원대거든요. 그래서 이 5,000원대까지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뭐 제약주의 데모다, 그다음에 뭐 급등 시세라든지 시장에 대해서 뭐 읊어드릴 때 좀 눈여겨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제 지키지 못하시고 올라가는 종목 추격 매수 떨어질 때에는 이제 추격해가지고 손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 안에서 이제 최대한의 이제 이런 분석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지키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손실이 커져가지고 이제 저를 이제 나중에 찾아오시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프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급등 시세를 주는 종목을 드린다고 했을 때는 항상 좋은 종목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종목들 대비 성공률도 좀 굉장히 높았고 이런 종목들 시세 줄 때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종목들을 많이 보여드렸었기 때문에 지금 저번 주에 명문제약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추천드렸던 EM코리아도 수익 실현을 했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편입했던 종목들 흐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장에 이제 편입을 할 종목은 내일장에 움직여줄 수 있는 오늘 음봉 마감하고 내일장에 갭으로 상승을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꾸준히 갈피를 못 잡고 손실을 보고 계신다면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 찾아오셔서 이런 종목들 받아 가셔가지고 내일장에 좋은 수익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 관심주로는 어제 소개했던 에이프로젠 제약 다시 한 번 더 소개하셨습니다. 이 박스권만 돌파하면 시세가 나올 것이다. 거래량을 동반해서 급등세가 나올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가격 전략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 이하,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 4,200원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제약주의 데모인 신사임당 전문가님이 강력 추천하는 명문제약 후속주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남들 따라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좋은 종목을 남몰래 미리 좋은 구간에서 선취매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투자보감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신사임당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투자보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내일도 든든한 투자보감 그리고 열띤 시청자 상담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